안녕하세요. 첨단 기업의 환경을 분석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현재의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엔비디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엔비디아란 이름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는 단순한 그래픽 처리뿐만 아니라 그래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산을 수행해 주는 운영체제의 개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GPU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GPU의 개념을 가장 먼저 끌어왔던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외장 GPU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선도자의 직위답게 엔비디아는 외장 그래픽 처리 장치, 즉 외장 GPU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저 그런 그래픽 카드 제작 업체였던 엔비디아를 한순간에 반도체 업계의 스타덤으로 오르게 했던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의 광풍이었어요. 암호화폐는 전기를 사용해서 여러 복잡한 해시 함수라고 불리는 컴퓨터 연산식을 풀어낸 대가로 주어지는 일종의 디지털 화폐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호화폐가 미래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함께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대가 되죠. 이러한 암호화폐의 활성화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암호화폐 수령을 위해 풀어야 하는 이 해시 함수라고 불리는 이 연산식은 수많은 값을 복잡한 수식에 일일이 대입해서 정답을 구해야만 하는 말 그대로 디지털 노가다였습니다. CPU가 수행하기에는 처리해야 되는 연산의 양이 굉장히 많았죠. 해시 함수의 해독을 위해서는 새로운 연산 처리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연산 방식이 병렬 연산 방식인데요. 한 개의 메인 CPU로 연산을 수행하기보다는 CPU만큼은 아니지만 그래픽 처리를 위한 연산 처리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GPU를 병렬로 연결해서 해시 함수를 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좋았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성능 좋은 GPU를 병렬로 연결한 채굴기의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고요. 암호화폐 강풍의 최대 수혜자로 고성능 외장 GPU 전문 생산 업체였던 엔비디아가 급속하게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당국의 규제 지침이 빠르게 세워지면서 암호화폐의 열기가 급속도로 식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채굴기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죠. 암호화폐 활성화를 예상하고 물량을 크게 늘렸던 엔비디아의 GPU들은 그대로 악성 재고로 남아버렸습니다. 관련 시장이 빠르게 죽어가면서 엔비디아는 한 차례 큰 위기를 맞죠. 주가가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죽으란 법은 없었던 것일까요? 엔비디아에게도 천금 같은 제2의 전성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의 팬데믹 창궐과 함께 찾아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인공지능의 발전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저점을 찍고 서서히 기사회생의 길을 걷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팬데믹 확산은 언택트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는 데이터 중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확충 투자로 이어지게 되죠. 이로 인해 서버의 병렬 연산을 돕기 위해 탑재되는 GPU의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는 저점을 찍고 화려하게 고공승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엔비디아는 주력인 게이밍과 고성능 PC용 GPU에서도 성과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바로 RTX 30 시리즈의 출시였습니다. RTX 30 시리즈는 삼성 파운드리 팔라노 공정에서 전량 생산이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모델이죠. 없어서 팔지 못하는 물량 품귀 현상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버뿐만 아니라 PC 시장에서의 GPU 최강자임을 여실하게 증명해버렸죠. GPU 분야에서는 적수가 없어 보이는 엔비디아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기와 기회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강점은 GPU의 병렬 연산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역량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설계 기술력은 업계 최강이죠.
실제 엔비디아 매출의 상당 부분이 GPU에서 창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게이밍 GPU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합쳤을 때의 62%에 달해요. 게다가 데이터 센터 매출 27%를 더하면 GPU 관련한 매출이 89%에 달하게 됩니다. 이로써 거의 모든 매출이 GPU 관련해서 창출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주 수입원인 외장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외장 GPU만 따진다면 세계 80%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세계 1위고요. 외장과 내장을 모두 합친 전체 GPU 시장에서도 인텔의 19%, AMD의 18%를 넉넉히 뛰어넘는 6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관련 업계를 씹어먹는 수준인 거죠. GPU 기술력과 점유율에서 세계 최강인 엔비디아는 GPU에서 쌓은 병렬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풍미하는 엔비디아 전성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얼마나 정확하게 연산을 수행하느냐가 컴퓨터 및 전자기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하나의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인공지능이 채택되면서 무엇인가 답을 내리는 단순 연산보다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예측해서 최적의 답을 추산해내는 추론 방식의 연산이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러한 추론 연산 방식은 수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대입하는 디지털 노가다 과정입니다. 이러한 추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기된 연산 방식이 바로 병렬 연산 방식이에요. 수많은 데이터를 병렬로 연결된 GPU에 할당해서 함께 연산 과정을 수행함을 통해서 최적의 결과값을 찾게 하는 이 병렬 연산 방식은 수많은 데이터 대입이 필요한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연산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관장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서버에는 소량의 서버용 CPU와 다수의 GPU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인텔의 서버용 CPU 한 대가 팔릴 때 수백 대의 엔비디아 GPU가 팔린다라는 거죠. 이렇듯 엔비디아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늘어난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맞이하는 기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의 시대가 빠른 속도로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지난 10월 말에 완전 자율주행 프로토타입인 FSD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올해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한 자율주행의 시대가 빠르게 다가옴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얻는 기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는 엔비디아 GPU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 뻔하죠. 두 번째,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엔비디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단순히 게이밍 GPU나 프로페셔널 그래픽 카드 혹은 서버용 GPU만을 생산하는 기업을 넘어서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매년 3조 원 이상의 R&D 투자를 꾸준히 지속함을 통해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는 현재는 테슬라와 결별을 했지만 테슬라와의 협업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자동차 자율주행 전문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것이 세계 1위예요. 그리고 또한 2024년도까지 메르세데스 벤츠와 협업을 해서 자율주행 레퍼런스카를 출시할 예정까지 있습니다. 아직 테슬라 이외에 별다른 자율주행 레퍼런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와 벤츠가 만들어갈 자율주행 레퍼런스가 성공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테슬라와의 소프트웨어 경쟁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 무엇이죠?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수많은 인공신경망을 컴퓨터 내부에 생성함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기계에게 학습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이 바로 딥러닝이에요. 인공신경망의 유지를 위해서는 기계 내부에서 단순 연산이 수없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단순 연산의 반복 처리는 CPU에 비해서 GPU가 월등하게 유리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병렬 연산 방식 때문에 말입니다. GPU를 활용한 병렬 연산을 뜻하는 GPGPU를 통해서 엔비디아 GPU는 발군의 인공지능 연산 성능을 뽐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인텔의 ASIC, 자일링스와 알테라 등 FPGA 진영과 함께 엔비디아와 AMD 등의 GPU 회사들을 중심으로 한 GPGPU 진영이 인공지능 3대 진영으로 인공지능 삼국지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GPGPU의 강력한 병렬 연산 성능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세계 3위 반도체 기업으로 떠오른 엔비디아. 하지만 이러한 엔비디아에게도 약점은 당연히 존재하죠. GPU 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GPU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에 대한 유동성이 높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가지는 아킬레스건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엔비디아의 약점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암호화폐 버블이 꺼지면서부터이죠. 암호화폐의 광풍이 사그라들고 채굴장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엔비디아 GPU의 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악성 재고가 넘쳐나기 시작해요. 또한 설상가상으로 신제품인 RTX 20 시리즈가 발열 및 성능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판매량이 하락하죠.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위기를 겹쳐서 맞으면서 엔비디아는 극심한 위기의 한때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GPU를 캐시카우 및 코어로 삼고 GPU에만 의존하지 않는 대안 사업을 꾸준하게 발굴하고 유의미한 수준으로 그것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오토모티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분야를 좀 더 폭발적으로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율주행 시장이 만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토모티브의 그 매출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기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엔비디아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의 잠재적인 위기가 존재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뉴로모픽 반도체의 등장에 있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는 쉽게 말해서 인간의 뇌 수준의 추론과 연산 능력을 극대화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인텔은 2016년 너바나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 너바나와 함께 NNP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가속기를 개발합니다. 인간의 뇌에서 모티브를 얻은 NNP의 등장은요, 향후 인공지능의 방향이 결국 뉴로모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중요한 전환점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뉴로모픽 반도체는 연구가 거듭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텔도 뉴로모픽 반도체의 개발에 대한 역량 한계를 인지하고 너바나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진보한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텔이에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연산 방식으로 FPGA를 이용한 가속기라든지 GPGPU를 활용한 병렬 연산 방식이 득세를 했다면 여기서 훨씬 진일보한 뉴로모픽은 이들이 분할 점령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텔이 뉴로모픽 반도체 상용화에 성공을 한다면 엔비디아가 인텔을 추격하기는 그리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잠재적인 위기는 이런 인텔을 견제하고 또한 뛰어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추진하고 있는 ARM 인수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ARM 인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가 바로 엔비디아가 겪게 될 잠재적인
중요한 위협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 서버용 CPU 시장을 진입하고, 또한 테그라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SoC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ARM 인수라고 하는 초강수를 빼들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현재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영국과 중국 규제 당국의 반대를 이겨내고 ARM 인수에 최종 성공하게 된다면 ARM의 SoC 개발 역량 그리고 AP 개발 역량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인공지능계의 강력한 다크호스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막강하지만 말이죠. 더 막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ARM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하는 약 45조 원의 금액은 한 기업이 감당하기 녹록지 않은 금액이죠. 또한 영국과 중국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서 끝내 ARM 인수에 실패한다면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도 큰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ARM 인수권은 엔비디아에게 있어서는 양날의 검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엔비디아는 강력한 GPU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시대의 최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가진 강력한 병렬 연산 기술은 단순 반복 연산을 통해 최적의 값을 도출하는 인공지능 메커니즘에 최적화된 연산 방식입니다. 단순한 게임 그래픽의 향상이나 여러 프로페셔널 그래픽 작업을 돕기 위한 칩셋을 뛰어넘어서 엔비디아의 GPU는 강력한 병렬 연산 기능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시대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GPU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GPU 전문 기업입니다. 즉, GPU의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회사의 실적도 움직이는 약점이 있다는 거죠. 이는 메모리 업체가 가진 딜레마와도 닮아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강력한 GPU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사업을 파생시키고 다양한 수입원을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율주행 솔루션과 데이터 센터 시장이 대체가 될 수가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GPU 중심 기업에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한다면 그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반도체 업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강력하지만 말이죠.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 기업 풍우나 엔비디아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